지난 영상에 이어 가슴 뚫리는 슬픈 현노 탑10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10위 브로큰 하트 신드롬입니다. 오고 가는 여자 절대 막지 않는 유명 야구 선수인 남주는 고등학교 동문인 친구놈의 애인이라는 여자를 보며 놀라죠. 고등학교 야구부의 성폭력 사건에 휘말린 여주가 그 끔찍한 기억을 상실한 채 남주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죠. 정말 특이한 캐릭의 남주예요. 오는 여자 가리지 않고 거기다 여기 여주도 마다하지 않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욕이 저절로 씹힐 정도로 약간 똘끼 가득한 남주인데요. 그 4차원 똘끼에 결국 여주는 끝이 너무 가슴 아픈 소설입니다. 9위 봄 깊은 밤입니다. 친구 결혼식장에서 만난 고등학교 동창인 두 주인공은 서로에게 이끌려 남주의 약혼식 전까지라는 기한을 정하고 연애를 시작합니다. 알콩달콩 연애를 하지만 하필 남주의 약혼녀가 여주의 이붓동생? 과연 남주는 이 약혼을 진행할지가 읽는 내내 저희 궁금증을 자아냈었죠. 여기 이 남주 왜 이렇게 불쌍하고 짠하고 안아주고 싶은지 여주가 잡아줄 때 가지 이놈아. 8위 임신 계약입니다. 대학생인 두 남녀는 남부럽지 않은 연애를 하는데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남주의 뒷배경에 휘황찬란함을 알아챈 8인여의 임신에 의해 둘은 헤어지게 되죠. 그것도 여주도 임신한 상태로 말이에요. 처절한 상황에 처한 여주 앞에 당당히 아이를 원한다며 돈을 내미는 남주. 후회남의 정석을 보여주며 독자들의 돌팔매를 많이도 두들겨 맞은 주인공이죠. 7위 달을 몰다입니다. 튀기 혼혈아라는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남주는 그저 사회에 불만을 몸으로 푸는 양아치, 깡패새끼일 뿐이죠. 다가구 주택에 새들어 사는 건넌방의 여주에게 틱틱대면서도 은근히 챙겨주는 츤데레이기도 하고요. 어릴 때 달아나 버린 엄마, 죽어버렸다는 여동생 등 기구한 운명에 처한 그를 틱틱대면서도 안아주는 여주가 있어 행복했죠. 하지만 이게 웬걸. 조폭두목의 손에서 달아난 두 사람은 엄청난 사실에 직면하면서 더 이상 스포는 안 돼요. 많이 울었네요. 6위 더 페어 윈드입니다. 상속 구도에 뛰어든 여주는 그룹의 망나니 하지만 천재성이 뛰어난 남주에게 결혼을 제의할 정도로 그에게 호감이 있던 그녀는 인간성이 말살되다시피 한 그의 내면에 질려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6년 만에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난 그녀는 자신은 희귀병으로 죽어간다며 뒤에 남겨질 아들을 부탁하는데요. 천재성을 물려받아 6살 꼬마가 저희 남편보다도 더 조리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로봇 같던 남주의 내면이 아들과 죽어가는 여주를 살리기 위한 과정에서 서서히 인간으로 탈변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입니다. 5위 그 길의 끝에서입니다. 남주는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약혼녀를 잊지 못하며 살고 있어요. 그를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는 비서인 여주는 상사를 몰래 마음에 품으며 누구도 곁에 두지 않으려 하는 그의 아픔조차 아는 척을 할 수가 없는 상태죠. 지방 출장 중 술을 핑계로 두 사람은 원나잇을 가지게 되고 결국 여주가 임신을 하지만 남주는 가차없이 낙태를 종용합니다. 임신한 채로 숨어버린 여주가 아이의 수술비를 요구하며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이 소설은 남주의 아주 복잡한 신경을 잘 묘사하면서 무기질로 보던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부성애를 보여주는 아주 독특한 작품입니다. 4위 파랑이 흐른다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부에게 유일하게 없는 것이 바로 아이입니다. 약한 몸과 잦은 유산으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자 여주에게 씨바지를 강요하며 그녀는 부부가 사는 별채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른들이 강요와 부인에게 눈치를 봤던 남주는 그 분풀이를 오롯이 여주에게 퍼부으며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결국 그의 부인이 사망을 하며 스토리는 짜릿한 결말을 향해 치달아요. 후회남의 가시밭을 구르는 남주를 구경하실 수 있는 작품입니다. 3위
숨은 봄입니다. 리뷰를 쓰려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한 작품입니다. 일제강점기 속 독립투사였던 여주 집안은 멸문을 하고 한때 노비였지만 만석군이 된 남주의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살아남게 된 여주의 파란만장, 정말 파란만장한 아픔과 사랑을 담고 있는데요. 어두웠던 암흑기 그 자체로도 우울한데 전쟁 후 이념으로 갈라져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아 고문당하는 정말 말 그대로 애잔하고 화가 납니다. 하지만 오직 여주를 향한 남주 오빠의 지극한 사랑이 안쓰러워서도 울고 그런 시대를 거쳐온 한국의 과거가 서러워서도 눈물이 나는 소설이에요. 2위 소롱 서머입니다. 짝사랑하던 상사의 아이를 임신한 비서 여주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의 후계자를 잡았다는 비꼼 속에서 험난한 시월들을 지내게 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의 단점이 되지 않으려 그저 숨죽이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바라던 여주는 그만 아이를 잃고 말죠. 낙태 수술을 홀로 받으며 그녀는 더 이상 남주의 차가운 무관심을 견디지 못하겠다 선언하며 이혼을 하자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남주의 미친 또라이 짓거리는 시작됩니다. 여주를 강제로 납치해 임신시키려고 별의 별짓을 곁에 있을 때는 모르는 사람 취급하더니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제발 대화를 하며 살아라. 오고 가는 대화 속에 깃드는 평화. 초반에 젠틀하고 차가운 남주는 갑자기 미친놈으로 돌변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에요. 1위 난다의 일기입니다. 하루하루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의 아이를 만들고자 남주의 엄마는 동생 둘을 거느리고 힘겹게 사는 난다에게 대리모를 의뢰하며 난다는 그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를 만난 그녀는 그의 상태에 처음에는 동정심이 하지만 결국에는 안쓰러움과 사랑이 공존하게 됩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 만족한 행복을 주려 그를 보듬어 주기만 합니다. 생명력이 강한 난다의 곁에서 그녀의 치치를 맡으며 하루하루 생명이 다해가는 현무를 너무 가슴이 아파서 책을 중간에 몇 번 덮었더랬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청 울고 또 책보다 울고 너무 울어서 머리까지 지끈거릴 정도입니다. 새드 엔딩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해피 엔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휴지는 꼭 비치해 놓고 보시기 바래요. 다음에는 동양풍 새드로 찾아뵐게요.